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계속 무게 중심이 이제 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통신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의 동향과 판매 전략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온라인 쇼핑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친숙한 용어가 돼버렸는데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2002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약칭해가지고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자상거래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신 판매라는 또 신고를 하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통신 판매라는 거는 이제 그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를 총칭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과거에 인쇄 매체, 그다음에 이제 TV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 총칭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통신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사이트에 제품 판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 책임이 없는 사이트다. 자기네들이 판매 장터만 열어놓고 이제 이루어진 비즈니스고 그 반대로 일반몰업자는 자기네들 제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다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일반몰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MD라는 말을 쓰는데 오는 이제 머천다이저 이렇게 이제 의 약자가 되겠고 그래서 MD는 사이트에서 상품 판매를 총쥐하는 사람들이 MD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티커머스 사업자라 하는 게 있는데 티커머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홈쇼핑 채널을 보다 보면은 라이브 홈쇼핑 사업자, TV 홈쇼핑, 티커머스 그 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17개의 홈쇼핑 채널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정보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정보고시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꼭 상품을 인터넷상에 올릴 때 요러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사이트에 올리라고 해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 준 게 상품 정보고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뭐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요점만 정리를 해주시니까 좀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법상 사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뭐 조건이 따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비대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제대로 된 상품이 들어왔나 안 왔나 하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그 퀘스천 마크를 이제 가지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에 대해서 반품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제 우리 고객들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건을 이제 취소 반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법에서 이제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7일 이내에 반품하게 되면은 판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또 사업하는 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청약 철회에 관한
부분들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고객들이 받았을 때 이제 뭐 흠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여튼 법에서는 이제 우리 그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흠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 입증 책임은 이제 그 판매업자한테 의무를 부과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객분들께서 이제 상품을 받았을 때 이제 제품에 대해서 박스를 개봉해서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의 하나의 권리로 법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객들께서 상품 박스를 뜯었을 때 반품을 뭐 못하게 하는 것들은 법 위반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업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식품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식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복제 가능한 제품들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특별히 이제 주문 받아서 이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고객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반품에 이제 제약을 이제 주게 되고. 저도 예전에 수제화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바일로 살 때는 그런 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자체 제작이거나 주문 제작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가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청약 철회 조건이 되는 건가요? 제한 조건이지. 제한 조건. 네. 그러면 이제 주요 소매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채널들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부회장님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매 시장이 2018년도가 465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3개년 동안에 소매시장 그 평균 성장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4.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장하는 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평균 한 22%대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PC와 그다음에 모바일이 있는데 PC는 이제 성장 속도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 모바일이 이제 그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한 42%대 평균. 그러니까 이제 소매 시장이 4.5%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이 거의 10배가 되는 이제 42%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그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거의 이제 정체 뭐 앞으로는 뭐 이제 점포 축소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이렇게 다들 이제 염려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계속 우리 온라인 비즈니스가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쪽에 뭐 쇼핑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 없는 세대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 능숙치 않았던 이제 이 장년층 세대들이 계속 이제 이쪽 시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구매 편리성, 가격 저렴성 이런 이제 이슈로 해서 우리 시장은 계속 아마 15% 이상 계속 쭉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우리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계속 무게 중심이 이제 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상공인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진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하는 게
빠른 길일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이트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비용도 들고 이게 성공 가능성도 없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원스톱으로 이제 해결해주는 우리는 이제 호스팅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카페24와 메이크샵이라는 큰 업체가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 하는 두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회사를 통해서 쇼핑몰 사이트를 거의 비용 안 들이고 뭐 운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이제 스타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트를 이제 처음부터 내 사이트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을 이제 뭐 이렇게 입점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로 이제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어떤 뭐 인증 마크 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하이서울이라는 이제 그 인증 마크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워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마크를 부여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마크 심사를 받은 업체가 이제 그 마크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의 그 유통센터 팀에서 온라인 쪽 관련돼서 오픈마켓 입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해외 판매 쪽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판매를 할 때 그 뭐 인증 마크를 이제 받고 판로 확대를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이런 기관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소상인분들이 상품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또 홈쇼핑사나 중개몰이나 그렇죠. 뚫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이 항상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홈쇼핑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입점에 관한 절차들을 제반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홈쇼핑사에서 홈쇼핑에 만약에 내 상품을 런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홈쇼핑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생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 상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쇼핑사에 런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모든 입점 절차가 잘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입점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주시면은 모든 게 잘 안내되어 있고 사이트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게 우리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좋은 목소리로 잘 해주셔서 아마 소상공인분들께서 온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김윤태 부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